안녕하세요. 5살 딸아이 데리고 이혼 강행한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혼한 지 5년이나 흘렀고 아이는 무럭무럭 커서 초등학교 4학년이나 되었어요. 저 역시 운이 좋게도 자리를 잘 잡아 지금은 월 500만 원 정도 벌며 잘 살고 있습니다. 어린 딸아이가 아빠 없이 자랄 환경이 걱정되지만 전 남편의 인성을 생각하면 참지 않고 새 출발한 게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요. 사건의 발단은 친정엄마 생신날이었지요. 장모님한테 생신 기념 용돈으로 10만 원 넣어드렸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저에게 뭐라고 했던 전 남편의 목소리가 제 가슴 속에 빗으로 꽂혀 있어요. 결국 그 10만 원 때문에 남편은 인생 전체가 꼬여버려 후회하고 있네요. 저는 2년 정도 사귄 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월 220만 원 정도 받는 중소기업 대리였어요. 지방인지라 월 220만 원 받으면 그래도 또래보다 잘 받는 수준이었어요. 수도권에서는 월 400, 500도 허다하겠지만 제가 살던 곳은 작은 소도시였거든요. 친구들 다 일자리 찾아 서울로 상경했을 때 저는 집 근처 중소기업에 지원했고 합격했어요. 회사가 승승장구하며 잘 컸고 저 역시 대리 직급을 달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어느덧 나이가 20대 후반이더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방은 특히 결혼을 빨리 하는 추세입니다. 저 역시 회사 상사들의 결혼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소개팅이며 선자리가 줄줄이 들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즈음 엄마도 제가 혼자 있기보다는 짝을 찾길 바라셨고 저는 무료한 지방 생활에서 재미나 찾아볼까 싶어 한 달에 2번 소개팅을 하곤 했습니다. 이상하게 하는 연애마다 3달을 못 넘기던 저였는데 우연히 소개팅 자리에 나온 그 남자는 제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사귀게 되었고 딱 1년 8개월째 되던 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공무원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직업에 끌렸다기보다는 제가 그 사람을 참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늦가기 합격생이라 모아둔 돈이 없었고 오히려 학자금 대출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착실하게 돈 모아 현금 4천만 원에 아반떼 차량까지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당시 월급으로 따지면 제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쭉 맞벌이를 할 생각이었으며 제가 다녔던 회사도 작지만 비전 있는 회사였기에 저 역시 발전 가능성이 있었죠. 대기업, 약사, 돈 많은 자영업자들도 소개받았었지만 제가 그 남자를 선택한 건 그만큼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재미있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끝까지 존중해주고 아껴주리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결혼할 당시에는 거의 제 돈으로 다 했지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으니까요. 내가 공무원이 늦게 됐으니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나랑 살면서 미치지는 않을 거야. 나중에 연금도 같이 쓸 텐데 뭐. 나중에 자기가 내 연금 나보다 더 많이 써.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너스레를 떨었죠. 저는 그게 남편이 괜히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표현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지요. 그렇게 결혼 비용과 가전 가구 등을 제가 모은 돈으로 해결하고 집은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했어요.
1억 2천 정도 되는 24평 소형 평수였고, 나중에 멋진 우리 집 꼭 장만하자는 약속과 함께 설레는 시작을 했습니다. 집 장만을 목표로 돈을 좀 모을 생각이었기에 아기는 신혼 3년 정도 즐긴 후 갖기로 계획했었죠. 하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허니문이 생겨버렸어요. 남편이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은근히 지우자는 식으로 말을 해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어찌되었건 소중한 생명이고 낳아서 지지고 볶더라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남편은 지금 아이 낳아서 키우면 우리 돈 하나도 못 모아. 우리 이사 가야지. 30평대로 가기로 했잖아. 너랑 나 아직 젊어서 조금 더 있다가 낳아도 돼. 현명하게 생각해야지. 라고 하며 저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도 아이가 일단 생겼으면 무조건 낳아야 한다고 설득해서 결국 낳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저에게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임신하면 남편이 과일도 깎아주고 밥도 차려준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먹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돈 얘기를 하며 내년에 애기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아껴둬야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좀 참아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게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울고불고 했더니 그제야 자기 카드 건네주며 먹고 싶은 거 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선심 쓰듯이요. 얼마나 치사하던지. 그래서 먹고 싶은 게 생기면 그냥 제 카드로 긁어 사 먹었어요. 참, 왜 네 카드, 제 카드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희는 생활비를 반반 나눠 썼습니다. 아파트 대출이자는 정확히 반 나눠 매달 입금했고 공과금, 마트 장 보는 비용과 생활용품 사는 것들은 각자 월급에서 100만 원 정도 빼서 공용 통장에 넣었어요. 그래서 남는 건 저축했고요. 그렇게 각자 월급으로 부모님 용돈이랑 쇼핑이나 친구 만나 쓰는 비용으로 하자고 한 거죠. 바보 같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해야만 돈이 모인다고 빡빡 우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나서 땡기는 음식은 마트에서 장 보고 난 이후라 개인 용돈에서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알뜰하고 계획적인 남편의 모습이 생활력 있어 보여서 결혼을 한 건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도 실리만 추구하고 있으니 정이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임신 8개월쯤 되었을까? 예정일보다 빨리 배가 아파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벌써 자궁문이 열리기 시작하니 빨리 입원해야 한다더군요. 회사에 급하게 출산 휴가 쓰고 부랴부랴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는 제대로 안 되어 막막하고 겁도 났지만 아마도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임신한 이후에도 회사 일에 너무 몰두했던 탓이었는지 아이가 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2주 정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남편이 투덜대더군요. 돈 몇 푼 벌자고 회사 일 열심히 하다가 월급 그대로 다 인큐베이터에 쓴다고요. 그거 듣자마자 제가 병원에서 사람들이 있건 없건 소리치며 따지니 사람들도 제 남편을 경멸스럽게 보더라고요. 그제서야 좀 창피한지 입 다물고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짠돌이인데 조리원은 어떻게 했냐고요? 네, 바보 같지만 제가 모아둔 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조리원 비용 아깝다고 친정 엄마한테 가 있으라더군요. 저는 신생아 케어는 간호사들한테 맡기고 싶으며 엄마도 손목 관절이 안 좋아 부담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원래 친정엄마가 딸 조리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 주변 보니까 다 그런 것 같던데?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우리 엄마는 상황이 어렵다고. 그리고 그렇게 친정 들어가 조리하면 몇백씩 드리고 나오던데 우리는 엄마한테 얼마 드릴 수 있어? 라고 묻자 남편이 돈 얘기는 생각 못했던 건지 당황하며 무슨 딸이랑 엄마 사이에 돈을 주고받냐고 하더군요. 친정 엄마의 노고는 생각도 않고 그저 쓰는 돈이 아까웠던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리원 2주에 220만 원 제 돈으로 결제했더니 그건 아무 말 안 하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머리에 스팀이 오르네요. 너무 실망스러운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자식이 태어난 기쁨은 그 어디에도 비할 바가 안 되더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 딸을 보고 있으면 온갖 시름이 다 없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소중한 제 아이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지만 남편의 소비 간섭이 심했습니다. 일단 분유부터 난관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수입산, 최고로 비싼 영양가 많은 분유를 먹이고 싶었지만 남들처럼 적당한 가격대로 골라 마트에서 사다 먹이고 있었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툴툴대더군요. 알고 보니 완전히 모유수유하지 않는다는 게 불만이었던 거죠. 제가 전 양이 많지 않아 혼합, 그러니까 분유랑 수유를 번갈아 가며 아이에게 주고 있었는데 제 능력이 부족해서 안 나가도 될 돈이 나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중에 부부싸움 하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기저귀 값도 아껴야 한다며 굳이 중고로 사오려고 하더군요. 아이에게 맞는 게 있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싸면 좋다고 생각해서는 남이 쓰다가 안 맞아 내놓은 봉투 다 뜯어진 것도 5,000원에 사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미 오염되어 있어 찝찝한 것들이었어요. 이런 거에 돈 아끼고 싶냐고 화를 내며 따졌더니 다 저 때문이라네요. 모유만 잘 나왔어도 괜한 분유값에 돈 쓰지 않았을 거잖아. 그리고 여자가 모유 수유하면 더 빨리 회복한다더라. 네가 그러니까 골골대는 거잖아. 빨리 회복해서 회사 나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나 혼자 아파트 대출금 이자 갚고 있는 거 안 보여? 가뜩이나 애 낳고 카드값도 장난 아닌데 나만 발 동동거리는 거지? 남편은 그렇게 모진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군요. 저는 아이는 적어도 2돌은 지나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있던 회사가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기에 아무리 중소기업이라지만 출산휴가는 공무원이나 대기업만큼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대신 꼭 돌아오라는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회사 믿고 저도 24개월 정도 온전히 아이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논다는 건 아니었고 저도 아이를 재우고 틈틈이 회사랑 연락하며 상황 알고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 자격증 공부도 하는 등 자기 개발을 쉬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허송세월 보낸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이 얼마나 좋은데 100일 되자마자 보내는 엄마들도 많다고 하더라. 무슨 2돌이나 끼고 있으려고 해? 그냥 네가 편하자고 일 안 나가는 거지? 애 핑계 대는 거 창피하지도 않냐? 뭐라고? 내가 애 핑계 대고 집에 있으려 한다고? 나 복직하려고 준비하는 거 안 보여? 애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엄마야. 당신은 어차피 퇴근하면 힘들다는 이유로 애랑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뭘 그렇게 잘한다고 어린이집 타령이야.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리고 무급도 아니고 유급 휴가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기본급의 60% 들어오는 거 가지고 꽤나 유세다. 너 지금 앉아있는 이 아파트 내가 대출금 갚고 있다는 거 잊지 마. 남편은 그렇게 지독하게 돈 타령을 해댔습니다. 아이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쯤 되니 저는 진지하게 이혼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가 아빠를 좋아해서 가슴이 찢어질 뿐이었습니다. 정작 그렇게 좋아하는 아빠라는 인간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딸기도 아까워서
마트 가면 값싼 바나나만 사오는 사람인데요. 처참한 기분이었고 더러워서 당장 회사에 나가고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해 참았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어여쁜 어린 딸을 조금 더 옆에 끼고 말도 가르치고 사람 구실 더 잘하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18개월 되면 제가 회사에 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제가 24개월로 복직을 미루자 방방 뛰며 화를 내더군요. 급기야 저에게 주었던 생활비 카드까지 뺏어가 버렸습니다. 약속과 다르다면서요. 남은 반년은 제게 들어오는 육아휴직비로 쓰라더군요. 제가 먹는 것은 당연하고 아이 먹는 것, 입히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그래서 아이 잠들면 늘 싸웠습니다. 당신 정말 치사하게 굴래? 이럴 거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나도 너랑 못 살아. 그렇게 치사하면 빨리 회사 나가. 너 이대로 주저앉아서 전업되려고 하지? 그 말에 제가 욱해서 세게 나갔습니다. 그래, 전업주부 하려고 한다. 왜? 이혼이라도 하게? 뭐? 전업주부? 나야말로 전업주부랑은 절대 못 살아.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나 혼자 외벌이로 돈 벌어? 전업주부는 나중에 남편 연금 같이 받아먹을 자격도 없는 거야. 저는 그때 남편의 생각을 제대로 알았죠. 이 사람과는 100년 해로할 자신이 완벽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참한 기분이 들었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친정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있던 시아버지 생신날은 남편이 현금 20만 원에 소고기 사다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시댁 가서 시어머니를 도와 미역국 끓이고 이것저것 요리해 생신상 차려드렸고요. 저희 친정엄마 생신에는 생신상까진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남편이 준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못 가니까 저더러 알아서 챙겨드리라고 하더군요. 아마도 저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소고기 해드리겠다고 하니 남편이 선심 쓰듯 오케이 하더군요. 그리고 생신에 드리게 현금 용돈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왜 제 돈 안 쓰냐 묻더군요. 용돈은 각자 돈에서 각출해서 쓰기로 했잖아. 작년에도 그리 했으면서 올해는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정말 이럴래? 작년이랑 올해는 상황이 다르잖아. 내 육아휴직 급여로 아이 간식도 겨우 사는 거 몰라? 나 돈 하나도 없다고. 그거야 네가 판 무덤이지. 그러니까 누가 전업주부 하래? 장모님한테 드릴 돈 없어. 뭐라고? 당신 정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른 채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일단 친정에 가긴 가야 했기에 그럼 10만 원이라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피식 웃으며 제가 돈을 빼돌릴지도 모르니 장모님 계좌에 직접 넣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10만 원 계좌이체한 남편이 저에게 정색하며 말하기를 앞으로 장모님한테 1원 한 푼 없어. 아쉬우면 나가서 일해. 알겠어? 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는 이 인간과 같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육아휴직 내고 집에서 논 것도 아니고 내내 아이 보며 집안일하고 퇴근한 남편 위에 저녁까지 차려주는데 어떻게 이런 취급을 할 수가 있나요? 심지어 전업주부 한다는 제 거짓말에 대놓고 식충이에 남 취급까지 한다니 참을 이유가 없었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내가 남이 애 낳았어? 네 애야, 네 애. 그리고 내가 해주는 밥 처먹으면서 전업주부는 친정에 용돈 드릴 자격도 없다고? 네가 이 정도로 또라이인 줄은 절대 몰랐다. 이혼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제가 자존심 상해 홧김에 이혼 얘기한 줄 알고
피식 웃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바로 친정 가서 엄마께 울며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분간 친정집에 들어와 살아도 되겠냐 물으니 엄마도 펑펑 울며 참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럴 때 쓰라고 아빠가 유산을 남겨준 거라며 이혼해도 아이랑 같이 살 집 하나 해줄 순 있으니 걱정 말라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협의 이혼 서류를 그 인간 사무실로 등기부냈죠. 남편은 제 서류를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 이게 무슨 경우냐, 당장 돌아오라 노발대발 하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께도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이 절약하고 꼼꼼한 줄은 알았는데 지 새끼 낳은 부인한테도 일이 짜게 굴 줄은 몰랐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했더니 시어머니가 창피하다며 우시더군요. 아버님은 얼굴 시뻘개지며 뒤로 넘어가려 하시고요. 그리고 제 앞에서 남편 불러서 마구 두들겨 패시더군요. 저는 그런 거 보려고 시댁 온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 마음은 정해졌고 이제 양육권과 양육비 협의만 하려고 온 거라 시부모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양육비 얘기가 나오자 남편 눈빛이 돌변하면서 저한테 돈 한 푼 주기 싫으니 양육권을 가지겠다 하더군요. 전업주부가 무슨 돈으로 애를 키울 거냐 하길래 제가 푸하하 웃으며 내가 왜 전업주부를 해? 이혼하려면 당연히 일해야지. 나 복귀하기로 했어. 라고 했더니 남편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군요. 그 인간은 끝내 이혼에 협조 안 해주더군요. 그래서 소송 걸었습니다.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난리치길래 골치가 아팠는데 그간 제가 열심히 아이 키우고 가사일하며 성실히 가정 꾸린 증거, 남편이 돈으로 스트레스 주며 양육에 비협조적이었던 점들을 모두 내세워 당연하지만 양육권 가져왔고 양육비는 월에 50만 원으로 산정받았습니다. 위자료는 1,600만 원 남짓 받았고요. 이혼 소송 중간에 집 계약도 끝나서 제가 살던 집주인에게 연락해 그 집을 아예 매매했어요. 어차피 복귀했으니 제 이름으로 대출도 잘 나왔고 위자료와 또 엄마가 얼마 도와주신 돈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혼하면 아빠도 없어질 텐데 환경까지 바꾸고 싶지 않아서 살던 집을 그대로 매매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샀다고 하며 남편 얼굴에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자 얼굴이 허옇게 질리더군요. 그렇게 집장만 한다고 박하게 굴더니 나 먼저 집장만 해서 배알 좀 꼴리겠네? 그리고는 전 남편에게 네 더러운 짐 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전 남편이 그제야 후회하는 듯 가짜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우리 꼭 이래야 했니? 서로 감정 싸움이 길어져 이혼하게 된 것 같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시작해보자. 아이도 어리잖아. 이제 5살인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무해? 육아휴직 내서 돈 없는 나더러 애 먹을 것까지 사라고 하질 않나. 남의 집에 똥 묻은 기저귀 가지고 와서 우리 애 주질 않나. 장모님 드릴 10만 원 생신 용돈도 아까워하던 파렴치한 인간은 그럼 너무하다는 말로 부족하지 않니? 제가 부들부들 떨며 따지자 전 남편은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렇게 전부 끝났습니다. 전 남편이 짐을 안 빼고 버텨서 경찰 소동 한 번 일어난 이후로는 트러블이 없네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아이 생일이나 어린이날 핑계로 아이 통장에 100만 원씩 넣어주시고요. 저도 조부모 사랑은 외면하기 어려워 1년에 2번씩 전시댁에 가긴 갑니다. 전 남편은 아이 만날 때마다 울더군요. 후회가 막심한지 눈빛에 도끼도 사라졌고요. 행색도 빈곤한 게
누가 봐도 처참히 이혼당한 호랩이 같더군요. 반면 저는 회사에 잘 복귀해서 영업도 잘 따내고 승승장구하며 잘 지내고 있고요. 아이도 문제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배우자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후회가 크지만 이혼이라는 후회 없는 결정을 했기에 이제 참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지 고집대로 살다가 결혼 생활 실패한 게 여기저기 소문이 다 나서 아마 재혼은 힘들 것 같네요. 그렇게 후회하며 살았으면 좋겠지만 또 아이의 아빠이다 보니 마냥 불행을 바랄 수도 없는 노릇이군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빕니다.